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화요일의 아침입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1,7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 벤키저가 5년간의 침묵을 깨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섰죠.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육두문자를 쏟아내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비자 사이에서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고 또 검찰이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세우자 뒤늦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한 오마이뉴스 이슈팀 소중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현장 상황 그리고 옥시 문제, 옥시팜은 어디까지 번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어제 옥시레킷 벤키저가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압도적이네요.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낸 어제 옥시 레킷 벤키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타 사프달 옥시 레킷 벤키저 대표이사 네. 어제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제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내려가면서 이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 진행됐는데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급박하게 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봤더니 그 연단위에 피해자 가족분들 또 유가족 가족분들이 올라가서 항의하는, 아주 극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던데요. 굉장히 네.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가 기자회견을 이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 내려가는 와중에 네. 피해자분들께서 기자회견장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연단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를 향해서 왜 이제 사과하느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면피용 사과 아니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셨고 일부 피해자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많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12년째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임성준 군 13살인데요. 그러니까 한 살 채 되기도 전에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학생도 어머니와 함께 어제 회견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인군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 약 30kg 정도, 또래보다 훨씬 낮은 그렇죠. 그 몸무게인데 본인 몸무게보다 절반 이상 산소통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보는 기자들이나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좀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대표 같은 경우, 사프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회견문을 본인 계속 낭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봤더니 모두 103명의, 무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려 1,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따져봤더니 2002년에 처음 이게 문제제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5년 만의 사과가 아니라 14년 만의 사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대표가 밝힌 기자회견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 또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1, 2등급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7월까지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내놓은 인도적 기금이 쓰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100억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구체성이나 이제 실천 방안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1, 2등급에 대해서는 뭐 피해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밖의 등급의 경우에는 인도적 기금을 내놓고 그게 100억인데 그걸로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그 사과의 내용이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지금 이것은 어떤 그 뭐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사건이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니라 옥시라는 대형 다국적 기업이죠. 이 다국적 기업에서 엄연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배상하는 책임이 있는 이를테면 윤리 경영과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업의 윤리 의무 이마저도 좀 지키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 지금 1, 2등급 이런 그 판정과 네, 관련된 것도 네, 그 옥시 측에서 조사를 하거나 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한국 정부 그것도 되게 음,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부 그 독성 물질 네, 그리고 일부 질환, 그러니까 음, 폐에 한정된 질환 이렇게 국한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옥시 측에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네. 지켜보겠다. 뭐 음, 이 정도 입장을 갖고 있고 수사에는 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옥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유해성을 몰랐다느니 폐질환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본사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짓지 않으려는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국 정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조사를 했고 심지어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매수 작업은 물론이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나 속도를 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뭐 욕실하는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피해자들의 만족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어제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흠.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요. 뭐 네. 기본적으로 옥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짧게는 5년,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길게는 뭐 15년, 14년 뭐 이런 오랜 시간 네. 반응이 없다가 지금 예.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사과 기자회견을 연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동안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주목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동안 사실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옥시 측 그리고 한국 정부, 국회에 대화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네. 뭐 심지어 영국 본사에도 가기도 했고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번번이 거절당했고 네. 증거 조작, 은폐 의혹도 불거졌고 네. 하는 상황에서 옥시나 정부 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기본적으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뭡니까?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물질, 이 물질이 네, 사실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고 유해성이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과 관련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자체를 옥시가 전량 폐기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네, 자료를 은폐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기업의 부도덕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일괄 폐기한 이런 증거나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 속도를 안 낸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선 사건 네. 아닙니까? 예, 예.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제품 개발이나 제조 관련 수사는 일단락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판매 관련자들 있잖아요. 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의 책임자들을 좀 출석시켜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했던 한빛화학의 대표 네, 그리고 옥시의 광고 담당했던 전 직원 등 음, 3명을 소환해서 검찰 조사를 음, 벌였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신현우 전 대표, 그러니까 한참 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당시 대표였던 예, 신현우 옥시 대표, 네, 또 소환 조사를 했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주요 책임자로 검찰은 압축을 하고 있고요. 음, 이들이 만약에 제품의 부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네. 계속해서 판매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검찰 같은 경우에 영국 본사까지 지금 수사 범위를 미칠 수 있을지 네. 지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처음 개발되고 판매됐던 2000년인데요. 네. 그 영국 본사인 레킷 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게 2001년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제조하고 판매하고 계획했을 때 뭐 영국 본사가 뭐 영향을 미쳤겠느냐라는 것에 좀 이렇게 뭐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네. 검찰은 이제 좀 그 영국 본사까지는 좀 수사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유럽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네. 하고 있다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제도를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함부로 사용을 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런 옥시라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런 위험한 물질을 온 국민들에게 막 팔 때 과연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시점 이제 국민들이 이게 이 제품이 좀 이상하다. 가습기만 쓰면 무슨 폐질환이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이 의혹에 대해서 그 조사했던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그렇죠. 그리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이런 공적 기관 임무가 있는 이 대표적인 이런 연구기관들에선 도대체 무슨 조사 결과를 갖고 온 것인가? 이 연구 조사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대체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게 참 화가 나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또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그동안 일관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정말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낸다면 영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다 한다면 직접 현장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까 시점 네. 그러니까 제조 시점과 인수 시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0년 넘게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뭐 소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서울대 호서대 그리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그 연구진과 관련해서도 뭐 일부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들어갔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책임을 계속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영국 본사를 대상으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께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레킷 벤키저 본사의 최고 경영자 라케시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단적인 민사소송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국 법인을 넘어서 레킷 벤키저 영국 본사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제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2001년에 옥시를 인수해가지고 PHMG를 넣은 누 가습기 당번 뭐 싹싹 뭐 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고 할 때 그 신제품 안전 테스트의 필요성이 검토됐음에도 이걸 하지 않았고 이후 이제 11년간 판매 과정에서도 아무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특히 그 1998년 유럽 연합에서 시행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제도를 한국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고 또 이렇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고발도 이어질 것이고 또 국회 안에서 또 청문회 옥시 관련된 청문회도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옥시 관련 청문회가 제기가 됐는데 이건 또 좀 제대로 잘 진행이 될까요? 20대 국회가 열려야 가능하겠죠? 19대에서는 좀 아직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요. 어쨌든 그 여야에서
옥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 그 옥시 측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서 5년이나 지난 후에 하는 사과라고 유감을 표시했고요. 네. 앞서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안했고 네. 국민의당도 이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책임자로 정부 여당을 지목했는데요. 그 이유로 내세운 게 정부가 1997년 이번 사건의 그 핵심 물질인 PHMG가 네. 유독 물질이 아니라고 공고를 한 사례가 있고 2011년에 한창 문제가 됐을 때 당시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에 피해자 구제 문제를 제외한 채 그 재발 대책, 제도 개선만을 언급했던 사례가 있고요. 2013년에는 새누리당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당시 상황은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이 굉장히 좀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달 29일에 새누리당도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거론했고 어제 그 기자회견 직전에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옥시도 뒤늦은 사과를 해서 빈축을 사고 있고 또 검찰도 때늦은 조사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도대체 정부 당국, 연구 책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게 옥시 사태나 세월호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에는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인에게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 이런 상황인데 충분한 사과는커녕 전혀 책임지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답답증을 느낄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 반응은 좀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누리꾼들도 사과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또 이제 사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보상 방안에 앞으로 실천적인 방안들이 없는 것에 질타를 쏟아냈고요. 네. 특히 어제 기자회견장을 찾은 피해자분들이 연단 위에서 대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불매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불매운동은 어느 정도나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찌됐든 서울시가 가장 공공기관에서는 제일 먼저 옥시 제품 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또는 관공서 차원에서 이게 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기관이나 공적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이 정도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을 많이 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매운동이 조금씩 시작됐고 최근에 옥시 피해자들, 그러니까 옥시 측에서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을 황사로 지목하면서 많은 분노를 자아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불매운동 확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확산되는 추세고요. 인터넷 중심으로 이제 불매 제품, 옥시 제품 사진이 공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일부 약사들께서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가게 앞에 이렇게 옥시 제품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면서 오프라인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도 이 옥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8일에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가 지난주부터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차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심각한 참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환경단체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 옥시 래킷 벤처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가습기 살균 피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옥시라는 회사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또 이제서야 검찰이 조사에 나서고 이제서야 정부가 나서는 이 상황, 참 피해자들을 2번, 3번 올리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